69페이지 상술관계에 대해서 보자. 일단은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상술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을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개념의 의미를 파악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지, 그지? 네. 상술관계는 명제라는 뭐야? 판단의 진술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결론에는 주제 또는 제재, 중요한 개념을 담은 판단의 진술이야. 또는 명제 또는 문장의 기술과 또 그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겠지. 계속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시 또는 속성이 부과되거나 다른 말로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즉 다시 말해 이런 부분들이 기능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지, 그지?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럴 때는 대부분이 보면 그 개념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려면은 즉 다시 말해 이렇게 부연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따라가면서 거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야. 집중해야 돼. 대부분이 어렵다 그랬지? 한번 볼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기호학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이게 기호학이 구조주의 철학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1학년 지문에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온, 참 이걸 보면서 이걸 과연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 나중에 다 몇 번을 걸쳐서 내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을 좀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또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돼. 일단 첫째 단락이야 이게. 응? 근데 얼마나 어려운가 봐봐. 일단 기호란 말부터 어려워, 그치? 기호는 사인이라 그러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상징이래.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이래. 그러니까 단어일 수도 있겠고 몸짓일 수도 있겠고, 그치? 우리 야구 선수 감독이 막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거 있지, 그치? 네. 수신호 이런 것들도 다 기호란 말이야.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그치? 지들끼리 약속 체계란 말이야, 약속 체계, 그치? 네. 너는 율로 가고 너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막 수신호 보내잖아. 이렇게 다 기호라 그래.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기표와 기표란 말을 또 썼어. 이렇게 어려워. 한자를 알면 좀 더 쉬운데 어떤 표기된 거란 말이야. 또 의미 내용인 기의로 구성된대. 자, 봐. 이 구조를 보면 기호는 기표 플러스 기의래. 어떤 기호는 문자 같은 기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징이 있대. 그리고 근데 그 안에 기표, 그 의미 체계가 또 있대. 이 얘기는 직감적으로 어떻게 돼? 기호라는 거는 기표와 기의가 되는데 기표와 기의가 바로 드러나고 일치될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지, 그치? 네. 놀고 있네 라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놀고 있다 이라는 기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 두 가지 의미죠. 놀고 있다, 진짜 잘 노네 쟤네들, 이것도 있지만은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것도 있지, 그치? 네. 그거는 뭐야? 기표와 기의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치? 이랬을 때 그걸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해? 전후 관계를, 문장의 앞뒤를 다 읽어가면서 파악을 해야 돼. 특히 문학작품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오지, 그치? 어? 묘사글이라 그래. 묘사글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맥락으로 이해한다 그래. 그런데 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래. 또 자의적이라는 말을 그러면 이런 단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치? 네. 자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자의적이라고 많이 쓰잖아. 그럼 이런 단어 찾아봐야지. 이걸 모르면은 얘기가 안 돼. 자의적이 무슨 뜻이야? 보는 거에 따라서 뜻이 다르다.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멋대로라는 거야. 그치?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고. 알겠지? 네. 가령 남성이란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며,
이것도 웃기지, 그치? 남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야. 잠깐만, 미안해. 여보세요? 수업. 수고했다. 응. 이거 고생 많이 했겠다. 수업하고 있다. 내가 30분 있다 전화할게. 그래, 자, 너 수고했고 내일 통화하자. 고생했다. 야.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남성이란 굉장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인데 어마어마하게 압축되고 어려운 얘기야. 막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래.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남성이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래. 어떤 남성이면 남성을 지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된대. 이게 참 철학적으로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해.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표와 기의의 관계. 남성이면 남성이 반드시 뜻이 있어서 의미,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즉 기호 체계래. 기호들 간의 관계래. 계속 관계라는 말을 나와 있어. 이게 언어의 묘미야. 일단 사람이 있어, 그지? 네. 너나 나나 다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남성이래. 너랑 나랑은 남성이래. 그냥 그러면 이 남성이라는 거랑 사람이라는 거랑 같은 의미가 들잖아, 그치? 네. 근데 굳이 남성이라고 썼어. 근데 남성이라는 거하고 의미와 기호와 사람이라는 기호는 또 다르잖아, 그치? 네. 이게 뭐래? 남성은 우리가 사람인데 어떠한 종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성직을 보니까 어떤 그룹이 있어. 범주화라 그래. 이걸 범주화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 범주화를 왜 할까? 다른 거와 서로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범주가 달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범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성이라 그러고 이렇게 범주할 수 있는 사람을 여성이라 그러자. 그래야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상위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네. 쪼개져 갈 수 있지, 개념들이. 네.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좀 더 추적을 하면 어떤 관계가 들어가? 어떤 말이 들어가? 남성이라는 어떤 그 기호가 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리고 여성이란 기호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구분을 질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치? 네. 이거는 좀 더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서양의 사고로 이분법적인 사고 뭐 이런 거로 왜 만들었으냐. 구조주의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안에 무슨 권력이 숨어 있고 막 이렇게 보는 거야, 시각이야. 남성과 여성, 어른과 어린 나이, 흑인, 백인과 흑인, 동양과 서양 이렇게 구분 지으면 어떻게 돼? 어느 한쪽은 더 나가면 뭐 예를 들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은 열등하고 이렇게도 막 구분 지을 수 있지, 그지? 이걸 네. 권력이 숨어 있다 그래. 아무튼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건 쉽게 얘기하면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또는 뭐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의미 체계와 되게 민주화된 사회에서의 의미 체계는 다르지, 그치? 네. 또 선생님 세대 때의 남성과 여성의 의미 관계와 지금의 남성과 여성의 의미 관계가 또 다르지. 그 사이에 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많이 나오지.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고, 그치? 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짧은 글인데 어마어마한 개념들이 지금 들어있어. 기표, 기호, 기표, 기의, 자의적, 관계, 기호체계 뭐 이런 말들이 막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설명을 왜 할까?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이걸 막 도식화돼서 찾으면은 진짜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다른 데 나올까? 그러면 그 의미들을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5줄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거 별줄 뒤에 설명하려고 편의상 만들어 놨는데 너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좌우지간. 자, 봐. 일단은 딴 거 다시 본론에 들어가면은 가령 다시 말해 이래서 계속 상수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 그지? 네.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 서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해야 되겠지, 그지? 머릿속에서 이거 생각을 그려내야 된단 말이야. 예문 8은 기호학의 핵심 사상의 하나인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라는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와 부연을 거듭하면서 글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 이것은 글에 들어있는 핵심어구, 특히 개념적 의미가 그만큼 관념적이고 집에 잡히지 않은 추상적이어서 글쓴이가 독자에게 거듭 글 내용의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약술한 거란 말이야. 더 깊이 들어가. 따라서 핵심 상술의 기술 관계로 이루어진 글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핵심 개념, 일단은 관련 상당 어구겠지. 네. 독자는 개념의 의미를 상술한 글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글의 전체 의미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단락의 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글이야. 이런 유형의 단락 전개 글에서 중심 문장은 글의 도입부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머지 글은 중심 문장의 이해를 돕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이때 중심 문장의 뒷받침 문장의 핵심 어구를 끌어와 서로 의미가 통하도록 연결하면 글의 중심 생각은 눈에 잡힌다. 그렇게 해서 기표, 즉 말과 기의, 말과 기표와 기의의 관계, 말과 뜻의 관계는 자의적이라는 것은 곧 말과 뜻의 결합은 제멋대로여서 둘 간의 불일치로 인해 기호의 의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서 추론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풀린단 말이야. 뒤에 계속해서 이거는 많이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수능 지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는데 지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글이 쉽다고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지문에서 다루는 것들은 참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그치? 철학적인 내용들도 많단 말이야. 그걸 쉽게 정리했지만은 글을 쉽게 썼다고 글 내용이 쉬운 건 아니지. 그치? 네. 응? 그 부분들을 곰씹어보고 그렇게 해서 잘 이해해 놓으면은 이 개념은 계속 연결돼가지고 확장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지문들도 읽을 때 더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의 비문학 지문 이런 것들도 읽으면서 충실하게 의미 파악을 잘하고 그러면서 읽으면은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더 어려운 지문 나와도 그 개념을 좀 더 세분화되고 깊게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무슨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그냥 갖다 꿰 맞추듯이 답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효과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3 때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천장을 뚫을 정도로 문제집을 푸는데 나중에 시험 보면 엉망인 애들이 그런 케이스란 말이야. 그치? 지금의 국어, 특히 비문학은
마치 수학 같아, 수학. 알겠지, 그지? 언어는. 음. 수학의 핵심은 뭐다? 계단학문이라 그래서, 그지? 위계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1차, 2차 방정식을 못 풀면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미분 적분을 푼다. 이건 난센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지? 네. 미분 적분을 풀려면 방정식, 함수 이것들 다 동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못 풀면 다시 자기가 바닥인 모르는 부분까지 가서 다시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는 거란 말이야.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많은 아이들이 언제 그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려워지냐면은 수학 뭐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국어가 사회 과목이 그렇게 어려워. 사회 과목에 확장 비문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하던 게 중학교 올라가면은 제일 당혹 과목을 애들이 갖는 게 사회 과목이란 말이야. 갑자기 어려운 지문 단어들이 막 나와, 그지? 막 사회 과목에 곧 중학교 사회 과목에 딱 보면 뭐가 공정이라는 개념이 나와. 공정. 무지하게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야, 그지? 네. 고등학교 가도 공정이란 말이 또 나와. 계속 같이 가는 거야. 거기다 살만 붙일 뿐이지, 그지? 좀 더 심화될 뿐이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의 사회 과목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야. 고등학교 수능에서 정말 어려운 거는 과목은 나중에 그 수능 5과목인가 6과목 있잖아, 그지? 네. 거기서 정말 나중에 이제 큰 코 다치거나 나중에 당락을 결정하고 당락이라는 게 뭐 그렇지만 이 학교에서 성적을 결정하는 과목들이 딱 옛날에는 수학 뭐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아니야. 탐구 과목이야. 과학 또는 사탐 뭐 이런 것들이야. 왜 그럴까? 교과서 안에서 내니까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 법칙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고 사고를 가져야 돼. 개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란 말이야. 아무튼 사회 과목이든 비문학이든 국어든 수학이든 심지어 영어도 어떤 것 같아? 그 영어 다 개념 그 밑바탕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개념을 사전집처럼 달달 배우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그 맥락을 파악하고 언어에 대한 능력을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휘력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지, 그지? 한 예를 들어줄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야. 영어 문제. 일단 영어를 보지 말고 안 되지. 딴 거 보지. 1학년 3월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시험 보는 거란 말이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영어 시험을 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해설지가 나와. 그냥 아주 쉽게 보자고. 여기 이런 질문이 만약에 있단 말이야. 자,
자연 과정은 많은 방법으로 광물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마그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용암 물질은 지구의 표면에 도달할 때 심지어는 표면 아래 갇혔을 때 식는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열되고 원소의 종류와 양의 어떤 광물이 될지를 결정한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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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돼 있단 말이야. 그치? 네. 이거 영어 이거 일단 과학 지문 쉽지만 이 단어들을 모르는 거 하면 단어가 띄엄띄엄 막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그지?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걸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원소가 뭐고 원자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기본적인 그래서 과학 지문 이런 것들은 그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과 애들이 그래서 유리한 거야. 응?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글이 집약이 되지, 그지? 네. 그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심한 경우 한번 볼까? 3학년 거를 한번 보자. 영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구지적을 보지 말더라도 자 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가장 쉬운 이것도 되게 쉬운 거 보이지만 이거 봐. 다면적인 창의적 활동에 대한 어떤 방해는 너무 이런 전문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연한 전환은 어떻게 되고 모호함 어쩌고 사고의 고정성 두 가지 경력은 영역 간 지식과 기술 이전에 대한 위협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무지하게 어려워 그지? 네. 뭐 이런 말들이 다발로 있는 거야 다발로 어? 좀 더 막 쉽겠지만 여기 보면은 막 정치적 소비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노동력을 공급하면 도덕적 경제라 그러고 뭐 공동체 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과학에 대해서도 막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 무슨 말 알아요? 그냥 그림책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눈여겨보고 좀 더 깊게 보면은 훨씬 더 다음 지문 볼 때 더 수월해지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쌓이면은. 그치? 예. 근데 왜 어려워지냐 이거지. 응? 그림책 보듯이 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치? 만화책 보듯이. 만화책 봐봐. 만화책을 보게 되면 만화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보면 항상 학년 전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만화책이 되게 유용해. 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막 그 머릿속에 그려지고. 근데 만화책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야? 그림만 보고 대충 넘어가잖아. 그지? 네. 외국에서도 철학적인 것도 만화책도 되게 많고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자꾸 글이 단어가 어려워지고 개별적으로 알아도 적용이 안 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지금 비문학 배경 지식 쓴 책 것도 보면은 딴 거 보지 말고 이것 봐. 이거는 너무 어렵고 그거는 이거는 과학 기술 지문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거기 네. 들어가 보면 공식 아니 저기 이론들 법칙들 다 설명돼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인과관계를. 그럼 그 용어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읽어가면서 집중을 하고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냥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쉽게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3월, 6월, 뭐 11월 모의고사 수능 뭐 이거 또는 EBS 이거 해가지고 3년 동안 보는 지문이 얼마나 많겠니, 그지? 네. 적어도 응? 꽤 많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 그지? 개념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읽으면은 글을 못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분명히 선생님이 봤을 때도 어느 지문에서 어느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애들은 기억을 못해.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고사하고 그게 자기가 풀어봤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건 올바른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지, 그지? 네. 그러면 굉장히 그게 비효율적인 공부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집을 천 문제를 풀고 뭐 천 지문을 풀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아까 같은 경우도 이 지문을 갖다 설명하려면 뒤에 나중에 나와 뒤에 어마어마하게 선생님 설명해놨어. 응? 지금은 때가 아니고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선 달 건네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준비해. 아, 자의적이라는 게 뭐지? 관계라는 게 뭐지? 길이의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는지, 기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왜냐면 한번 보여줄게. 여기가 69쪽이고 하나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게 있어. 여기 있다. 아까 그 내용이 잘 봐. 나중에 봐. 예문은 일 아까 봤던 거지 이거, 그치?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뒤에 이어져 랑과 8월 신입피의 기표와 기의 체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줬어. 언어는 자의적이라는 의미들 아까 네.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예문 1을 봐봐.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이게 EBS 지문에 나온 거야. EBS는 그 수능에 나온다. 이렇게 이 안에도 기표, 기의, 랑그, 8월, 자의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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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했단 말이야. 그치? 결국 그 내용에서 그대로 연결한 거거든. 오히려 얘가 더 쉬워. 사실은 앞에 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근데 이걸 보면은 그냥 읽으면 막 머리 뒤집어진단 말이야. 응?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자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네. 그러니까 모르는 이런 적어도 이 안에서 개념들 모르는 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만화책 읽듯이 읽고서 그냥 쓱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사전을 항상 즐겨 옆에 두라 그랬지. 네. 자, 그 다음에 봐. 나열관계 70페이지. 잠깐만 이게 쓸데없이 글이라는 게 그런 거야.